숙제를 안 해갔어. 굉장히 불미스럽지. 숙제 안 해오는 건 내 입장에서. 맞죠. 숙제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이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는 거야. 너 알았잖아. 도착할 때. 나 도대체 서술 하는데 이거 열문도 안 해. 생각해봐라. 애기 신문지 안 맞았어. 책 펴세요. 진짜. 여러분 협상은 어차피 모의고사든 학법이든 꼭 한 번쯤은 배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지금쯤 해보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협상을 지금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법 파트 공부할 때 조금 어려움이 덜 하겠죠. 근데 사실 뭐 배울 게 있진 않아 협상에서. 근데 다만 협상의 순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 우리가 협상에 대해서 배우면서 협상의 진행 단계라든가 아니면은 협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없기는 해. 어차피 내용 일치가 전부니까요.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서 협상 아니어도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어렵게 나올 이유가 없어서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내용도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모의고사랑 비슷한 난이도인데 다만 이제 조금 길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봅시다. 본문으로 들어갈 거고요. 산책로 연장에 대한 협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협상 배경부터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얘들아 협상이 뭐니?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치? 하나의 어. 중간에 만들어낸.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충돌이 생겨야 돼, 협상을 하려면. 그쵸? 그래서 우리의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에서 무언가 충돌이 생겨. 그 충돌의 원인은 뭐야? 다른 의견이 다른 거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마다 집단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충돌을 서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타협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협상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개념을 알고 갑시다. 협상이라는 건 애초에 생기는 원인이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마다 각자 이익과 손해 관계가 다르잖아요. 그치? 그런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고요. 요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라고? 소리가 좀. 커요? 오케이. 이게 뭔가 감이 잘 안 와요 지금. 모니터가 안 돼서 그런가? 토요일이요. 일요일이어서?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이요 오늘? 무슨 말이지? 너희 군중이 원래 토요일이잖아. 아 맞네. 그렇죠. 내일 자. 싸움 가야 되는구나. 이거 열심히 하시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협상이라고 할 거고 우리가 흔히 협상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산책로 연장에 대한 협상이고요. 그럼 제재는 뭐겠어? 핵심 소재, 화제가 뭐겠어? 산책로 연장이겠지. 저게 바로 이번 협상의 주제, 제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협상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배경 한번 봅시다. 협상 배경. 미래시는 사랑천을 따라 산책로를 연장하여 희망구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생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랑천에 수달이 살고 있었대. 수달은 천연기념물이고 보호대상이라 사랑천이 수달의 서식지라면 연장공사가 어렵대. 그렇대요. 이제 희망구 주민들과 산책로 연장에 대해서 협상을 해봐야 할 거래. 그러면은 일단은 협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랑 누구야? 사람도 주민이랑. 희망구 주민 할 거야? 아, 희망구 주민이랑 누가 해야 돼?
같이 미래시의 사람들이 둘이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거에 대해서? 산책로 연장에 대해서. 그럼 누가 연장을 하지 말자 중인 거야? 그죠? 그쵸. 미래시. 이유는? 수달이 살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협상 배경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협상을 해야 하는지, 즉 각자의 집단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일단은 미래시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랑구였나요? 희망구지. 아까 누가 사랑구라 해가지고 헷갈리잖아. 미래시와 희망구 주민들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에 갈등이 생긴 거야. 그죠? 자, 그렇다면은 희망구 주민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산책로를 길게 만들어달라, 연장해달라 이거잖아. 그래서 희망구 주민이 원하는 거는 산책로 연장이야. 이게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인 거예요. 그럼 미래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산책로를 연장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산책로 연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 추달, 천연기념물이자 보호 대상인 추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의 이유는 수달이다. 그럼 희망구 주민들이 산책로 연장을 원하는 이유는 뭐겠어? 제일 앞에 나오죠? 자연 속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가와 관련된 거였네. 그래서 각자의 입장을 먼저 배경에서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이 둘 사이의 이해관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조정하고 타협하면서 가장 괜찮은 방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시작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이걸 지금 제가 만들면서 실수로 다 같은 폰트로 맞춰버려가지고 미래시 공무원과 희망구 주민 대표가 줄글처럼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적당히 잘 끊어서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든가. 자, 그래서 시작 단계 한번 가봅시다. 협상의 시작 단계로 갑니다. 자, 미래시 공무원 한우가 읽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미래시 청정도시 환경보호연구원입니다. 청주대학교 조사를 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일부 중이자 1930 도미크스달이 16마리 이상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사를 보호하고자 우리 미래시에서는 산책로를 연장하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하면서 희망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안을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요. 지금 공무원이 제안한 건 뭐야?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하자. 이게 안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 수정이 이 협상 자체의 안건인 거야. 자, 그럼 원래는 연장을 해야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게 공무원 쪽에서 천연기념물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이걸 수정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수정하게 되면은 원래 해주기로 한 걸 안 해주는 셈이 되는 거니까 주민들에게 그 방안을 논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미래시 공무원들이 이 협상을 연 이유도 그런 거죠. 상대 주민들의 상대 쪽의 이익을 또 그 사람들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희망구 주민 대표로 갑니다. 예원이가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고 주민 대표입니다. 희망고 내에 있는 사랑천에 수달이 서식한다는 건 그만큼 그 일대의 자연환경이 건강하다는 뜻이죠. 이는 우리 구민 모두가 기뻐할 만한 일이며 우리 주민들은 수달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래시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희망고 주민들은 사랑천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산책로 연장 계획을 지지해왔던 만큼 미래시의 이번 결정에 우려와 실망 또한 큽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희망고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시작 단계를 보니까요. 미래시 공무원이랑 희망구 주민 대표가 서로의 입장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미래시 공무원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수정을 해야 하니 만족할 만한 방안을 함께 토론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희망구 주민 대표는 솔직히 좀 실망스럽고 대신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이익은 침해받지
받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들의 입장인 거야. 자, 그러면은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될 것 같아? 서로의 어. 입장. 그죠? 입장, 상황을 확인하는 게 먼저인 거야. 그럼 시작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또는 상대 진영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먼저인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구나라는 걸 서로서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확인하고 나면은 우리와 저쪽이랑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차이를 인지하게 되는 거니까 그 차이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시작 단계에서 입장 차이의 원인까지 분석을 해두면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입장을 확인하고 생각해보는 거죠.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원인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살짝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까지 같이 점쳐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왜 서로 입장이 다른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원인이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협상 할 때 시작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작 단계 부분을 읽을 때는요, 각 사람들, 각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그 둘 사이의 차이와 그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 때도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요 세 가지는 시작 단계에서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은 조정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서로 입장도 확인했고,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지 전부 다 확인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조정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미래시 공무원, 요거 다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깨끗하고 조용한 자연에서 사는 수달에게 사람들의 관심과 말소리, 반려동물들의 이동은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생체 조절을 하던 중 사람선에 소식하는 수달의 뇌절력에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발견했습니다. 산책로 이용객이라는 육관 쓰레기가 수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지요. 하천 주변과 습지, 풀과 나무가 자라는 곳에서 생활하는 수달을 보호하려면 수달의 서식지와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촌 주변의 산책로를 연장하는 계획을 이대로 추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게요. 자, 그럼 미래시 공무원은 지금 산책로 연장이 어려운 이유를 총 3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근거가 뭐예요? 위협적인 요소. 맞아요. 사람들의 관심과 말소리, 반려동물들의 이동은 위협적인 요소라는 거야. 즉, 수달이 살고 있는 한 산책로를 연장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분명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죠? 산책로 이용객이나 이용한 쓰레기가 수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산책로를 연장하면 쓰레기가 생길 수 있으니 그것이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수달을 보호하려면 수달의 서식지와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분리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달의 서식지 쪽으로 산책로를 연장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됐으면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본인들의 입장에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들은 주민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본인들의 입장을. 자, 주어가 읽어볼까요? 환경을 보호하고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보호해야 하는 미래시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희망고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미래시는 어떤 방안을 제안할 건가요? 근데 여기서 희망고 주민 대표가 협상을 할 때 적대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당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주세요. 굉장히 협력적인 협조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도 이해를 충분히
대신에 그에 따른 대안은 꼭 필요하다라는 게 이들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미래시에게 지금 구체적인 방안,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산책로 계획을 수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협력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는 대신에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시 공무원이 바로 대안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성원이가 읽어볼까요? 네, 기존에 계획한 산책로 연장 구간을 주택지역 근처로 옮겨 조성하고 산책로 중간에 공원을 마련하여 다양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산책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도를 보호하는 일이고 사랑성을 보호하는 일이고 희망고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구체적인 제안을 첫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제안은 뭐예요? 산책로 연장 구간을 그쵸, 주택지역 근처로 옮겨서 조성하고 산책로 중간에 공원을 마련해서 다양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게 미래시에서 제안하는 첫 번째 대안인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야? 밑에 나와요.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유인 거야. 그래서 이 대안에 대한 첫 번째 대안에 대한 이유는 접근성과 건강한 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수다를 보호하는 일이 곧 차량천을 보호하는 일이고 희망구 주민들을 위한 일이다라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희망구 주민 대표의 말을 승준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단을 보호하는 일이 곧 사람천을 보호하는 일과 같다는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주택지역으로 산책로를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야 더 좋겠지만 하지만 이미 주택지역에는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3곳이나 되고 모두 교통과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산책로와 공원을 더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민 누구도 자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도 차도 옆으로 나는 산책로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망구 주민들에게는 자연을 느끼며 친구나 가족들과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승준 혹시 다른 책 보고 있나요? 아니 뭐 이런 것도 진짜 자연스럽고. 자, 봅시다. 그래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그 제안을 수용해요 하며 일단은 첫 번째 제안은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죠? 이미 주택 지역에는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3개나 되고 모두 교통, 접근성 다 나쁘지 않대. 이미 있으니까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연으로부터 굳이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도 차도 옆으로 굳이 이거죠. 그걸 또 여러 개나 이런 느낌인 거라서 그래서 거부 이유가 2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첫 번째로 제안한 것들은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안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미래시 공무원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동혁이가 읽어볼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미래시에서는 산책로 연장 구간을 차도에 바로 붙여서 낼 계획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혹시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바로 잡아주고. 그렇죠. 바로 잡아야만 이 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아가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가 또 제안을 할 겁니다. 자, 이거 아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는 원래 계획대로 산책로를 연장하되 미래시 차원에서 수다로 캠페인을 벌일 것을 제안합니다. 사랑처는 수다를 살고 있다는 사실과 수다를 보호하는 방법을 미래시 전체에 알리고 사랑처는 수다의 소식지인을 알리는 알림표시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죠. 미래시에서 캠페인을 벌인 날은 희망구 주민 자치 차원에서 봉사활동 문제를 만들어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제안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제안은 뭐예요? 그래요. 원래 계획대로 산책로를 연장하되 미래시가 캠페인을 벌여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주민들의 제안인 거죠.
수다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준다면은 본인들도 협조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달라라는 강조인 거죠. 이것도 해주겠다면은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도 알아서 봉사활동 하겠다라는 추가 협조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요. 근데 꽤나 팽팽하죠? 미래시 공무원이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거 미래시 공무원 다시 예원이가 읽어볼까요? 수달 보호 캠페인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고 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신다면 더욱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수달은 외부 간섭에 민감하고 경계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이미 기존 산책로의 상당 부분이 수달의 서식지와 겹치는 상황에서 선변에 따라서 더 긴 산책로를 조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미래시 공무원도 사람들만에 적대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협력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좋은 생각이다. 그렇지만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둘러서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수달은 외부 간섭에 민감하고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라고 근거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죠? 대신에 적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거 동의하면서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이죠. 하지만 생활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 역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장의 차이를 좁혀보려고 하는 거야. 우리도 당신들의 바람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희망구 주민들의 바람을 아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좁힐 의지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희망고 주민대표가 갑자기 동의를 하죠. 맞습니다. 주민들이 말하는 건 사랑천이라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꼭 이 사람들은 산책로를 글로 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그냥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사랑천이라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주민들이 근원적으로 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희망고 주민들이 이 협상을 하게 된 근원적인 동기가 바로 이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사랑천이라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근원적인 동기예요. 그래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런 거라면 우리도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미래시 공무원의 말을 현우가 읽어볼까요? 저희 미래시는 희망고 주민들께서 사람천을 보고 느끼며 여유있게 시간을 보낼 관을 필요해서 사람천 산책로의 연장을 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연장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그 대신 희망고의 사랑천 생태복합 시설을 만드는 것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사랑천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시설을 세우고 생태교육원과 함께 여가대가 쉼터, 전망대 등을 갖추는 것이죠. 실내 공간이 있으므로 날씨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미래시 공무원이 희망구 주민들의 근원적인 동기라고 파악한 건 뭐예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렇죠. 그 부분이죠. 희망구 주민들께서 사랑천을 보고 느끼며 여유있게 시간을 보낼 공간이 필요해서 사랑천 산책로의 연장을 원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미래시 공무원들이 파악한 주민들의 근원적인 동기인 거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동기를 건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를 연장하는 계획은 취소하고 대신에 희망구에 사랑천 생태 복합 시설을 만드는 것을 제안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두 번째 제안이죠. 그래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라는 입장에서 산책로 연장 말고 생태 복합 시설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안,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 희망구 주민대표가 다시 한번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할 겁니다. 다민이가 읽어볼까요? 희망고 주민들 입장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생태 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생기는 건 반가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사랑천 주변을 직접 걸으며
자,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미래시 공무원의 두 번째 제안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알 수 있겠죠. 반가운 제안이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 이런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랑천 주변을 직접 걸으며 여가를 즐기고 싶은 주민들의 바람을 충족하지 못한데, 즉 생태복합시설 건설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계를 언급해. 그리고 그럼 이건 어떤가요? 라고 하면서 기존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나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생태복합시설 건설을 추진하되 받아들인 거죠. 기존 산책로의 폭을 더 넓히자. 이게 희망구 주민대표의 두 번째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말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할 때 산책로가 붐비는 불편함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산책로의 폭을 넓혀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대로 갈지 미래시 공무원의 말 한번 볼게요. 주호가 읽어볼까요? 많은 주민들이 사랑처럼 산책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책로의 폭을 넓히는 건 어렵습니다. 공사가 수자리의 소식지에 영향을 줄 위험이 크고 사랑천에서 많은 사람이 유입되어 수자리 위협을 느낄 것 같다 우려됩니다. 대신 기존 산책로가 노후하고 위험 방지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면 어떨까요? 낡은 산책로를 보수하면서 미끄러운 방지 시설과 긴급 구조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특히 노약자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산책로의 미안. 하세요. 짧은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어서 수달에게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적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대요. 자, 그래서 오케이, 알겠대요. 주민대표들의 의견은 잘 알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렵다는 겁니다. 이 공사가 서식에 영향을 줄 위험이 크고요. 더 위험할 거다라는 거지. 이게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겠죠. 대신에 기존 산책로가 노후하고 방지시설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고쳐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보수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산책로 폭을 넓히자는 제안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또 새로운 대안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산책로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에 생태복합시설을 건축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기존의 산책로를 한 번 더 보수해줄게 라는 게 이 사람들의 최종 입장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조정 단계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은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파악해야겠죠. 이러한 점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 측의 처지와 관점을 파악하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제안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또 어때? 상대 측에서는 이 사람의 이쪽에 제안을 검토하면서 또 새로운 걸 제안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더 그 차이를 좁혀가는 게 조정 단계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검토하고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이 질문에서는 뭘 발견한 거야, 희망시에서? 희망구에서? 아, 그게 아니고 이들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죠? 근본적인 걸 알아냈잖아.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원적인 동기를 파악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서로의 근원적인 동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동기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리면은 굳이 이걸 하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차이를 좁혀가면요. 또 뭐 해야 됩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건 서로 양보해야 돼.
그거는 받아들이겠다. 그럼 추가적으로 뭘 얻거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의로 가야 되는 거죠. 양보를 하지 않으면 절대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양보하겠다라는 걸 언급해서 점점점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는 총 2가지의 제안을 각각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은 둘 다 무산이 되고요. 두 번째 제안부터는 근원적인 동기를 파악했기 때문에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들이 제안한 거에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또 제안을 하고 그걸 다시 한번 공무원들이 일부 수용하고 수정하면서 최종적인 합의 쪽으로 도달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입니다. 해결로 갈게요. 자, 이제 다 했어. 조정도 다 했으니까 최종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성원이가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들과 희망도 주민들 그들을 위한 기쁨의 상황을 이끌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 생태국가 시설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울 때 희망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희망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요.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이야? 내가 일부 양보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수달과 희망고 주민들을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데 즉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미래지공무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 만들 생태복합시설 공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참여하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가 제안을 합니다. 이 추가 제안의 목적은 뭐예요? 최대의 이익 실현이죠. 이왕이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달라. 즉 우리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추가 제안의 목적은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는 거야. 요 협의를 위해서. 자, 그래서 공무원들의 말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읽어볼까요, 선수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은 미래시의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래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산책로 공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더 좋겠네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협의해보겠다. 즉 주민들의 마지막 제안을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이제 최대한 빠르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대한 협력적인 자세로 협조적인 자세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희망고 주민 대표 동열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희망고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산신고 연장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주민들의 행복한 삶만큼 자연환경과 수다를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요. 다음 달 중으로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수다를 보호하고 산신고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리는 자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또 희망고에 사는 수다를 희망고의 성신으로 홍보하는 일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경험 많은 미래시에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희망고 주민 대표가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양보하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제안을 하죠. 수다를 보호하고 산책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하겠다. 이거 우리 아까 제안 첫 번째에서 봤던 거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희망고에 사는 수다를 희망고의 산책으로 홍보할 건데 미래시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또 하나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근데 수달이 마스코트가 되면 좀 귀엽긴 하겠어요. 여러모로 이득인 부분인 거죠, 여기 다. 예전에 화성시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된 적이 있어. 그래서 화성시는 마스코트가 공룡이었어요. 이름이 뭔지 기억나네? 코레오? 뭐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런 거였어. 그래서 화성시는 마스코트가 공룡이었고 고양시도 마스코트가 고양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지금은 아니긴 해.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미래시 공무원 마지막 거 볼게요. 아민이가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미래시 공무원 최종적으로 희망고 주민 대표가 추가 제안한 거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를 다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협상이 참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안 내용을 그대로 협의안을 만들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협상 합의안이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산책로 연장 계획을 취소하고 산책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건 누구의 이익이야? 미래시의 이익이지. 이거는 미래시가 얻은 이익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미래시는 산책로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할 느낌이죠. 사랑천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생태 복합시설을 건설한다. 누구의 이익? 희망구 주민의 이익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다음, 미래시는 기존의 노후화 산책로와 위험 방지 시설을 보수한다. 이것도 희망구 주민 측이 얻은 이익인 거죠. 그 다음, 희망구 주민들은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하며 미래시의 수달 보호에 협력한다. 이거는 미래시와 희망구가 함께 협력하는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시도 이걸 지원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협력적인 자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상 합의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협상을 한다는 건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만큼 또 그만큼의 이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 상호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잘 보장이 되고 또 근원적인 동기가 잘 보장이 되었을 때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결 단계에서 해야 하는 건 뭘까요? 고객님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선의 해결책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야. 자, 아까 조정 단계의 마지막에서 어느 정도 이거는 잡혔잖아. 거기에는 계속 의미를 덧대면서 최종적인 형태의 합의안을 만드는 겁니다. 각자 최대의 이익을 뽑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자, 그래서 합의에 이르는 거, 요건 이제 서로의 이해 관계를 고려해서 각자 얻는 게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협상 후에 일어난 일 한번 볼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글이더라고요, 이거는. 협상 후에 일. 자, 추가적인 겁니다. 책임감 있게 소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철민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시와 희망고 주민자치회가 수달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사랑천산책을 폐쇄하기로 협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희망고 주민의 협상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진짜야 아니야? 폐쇄하기로 한 거 아니잖아. 그치? 우리 산책로를 연장하기로 한 거를 수정하고 보수하기로 했잖아요. 그치? 그럼 이건 지금 이 사람이 거짓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엇을 통해서? 그치, 개인 방송을 통해서 거짓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개인 방송은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확산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합니다. 미래시는 수달만 보이고 사랑은 안 주면 없는 건가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미래시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 널리 알려주세요 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이걸 본 시청자인 초록색 옷을 입은 학생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미래시가 아무래도 주민들 사이에는 관심이 없나 보네. 항의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철민이라는 사람의 방송이 미치게 된 영향인 거죠. 근데 철민이 사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왜 사실 없지? 도대체 왜? 교과서에 있을걸? 교과서가 없어? 아, 지금 없지, 당연히. 자, 그 다음 봅시다. 소연아, 어제 철민이가 올린 인터넷 개인 방송 영상 봤어? 미래시가 수달을 보호하려고 사랑천산책을 폐쇄하기로 했대. 민수야, 그게 뭔 소리니? 협상을 직접 참관한 수연이는 다르게 말하던걸? 이러면서 지금 철민의 개인 방송의 신뢰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왜? 직접 본 사람은 안 그랬던데 너는 왜 방송을 듣고 나한테 그러니?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 방송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협상을 직접 참관한 수연이한테 가요. 이거 사실인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수연이가 얘기하죠. 그게 뭔 말이니? 산책로 연장은 무산된 게
게 맞지만 대신에 생태 복합시설을 만들고 생태문을 보수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서 실제 협상의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학생이었구나. 철민이가 교실에 들어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런 거 해도 되나? 철민아, 마침 잘 왔어. 어제 네가 미래시가 산책로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방송했잖아. 진짜니? 라고 해. 그러면서 따지는 거죠. 협상을 직접 본 수연이가 그런 적이 없다던데? 라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철민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나도 다른 사람 영상 보고 한 거라고 잘 모르겠는데? 라고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거짓된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개인 방송에서 이렇게 한 말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하시면 인생이 나락으로 가죠. 이러면 여러분 아무데도 못 가요, 미래에. 자, 그다음 야 뭐야 진짜인 줄 알았잖아. 넌 왜 맨날 그런 식이야. 한심하다. 굉장히 순화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사실은 욕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순화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말하기 좀 이상해요. 말하기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비난하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민이가 항의를 하죠. 내가 잘못하겠다. 넌 뭘 말을 그렇게 하냐. 내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근데 되게 현실적이긴 해요. 이 글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협상, 앞에 있을 협상 지문에서는 협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는 의사소통,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문제를 일으킨 철민의 행동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고 하네요. 뭐죠? 사실 확인 안 하고 그죠? 방송을 그쵸?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거짓된 정보를 전달한 게 문제를 일으킨 행동인 거야. 또? 책임을 그죠? 자신의 말이 미칠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책임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못된 행동인 겁니다. 자, 그럼 소연이도 잘못한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소연이는 어떤 점이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을 그죠? 그래서 존중하지 않고 감정을 앞서 상대방을 비난했다라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럼 뭐라고 했어야 했을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했어야 했나?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아, 그죠? 그 정신을 못 차린다 이게 아니야 얘들아. 분명 더 좋은 방법으로 할 방법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안 맞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발이 크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발을 잘하면 맞아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논란이 커져가지고 이제 아예 체벌이 금지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걱정도 많이 했죠. 사람들이 안 때리는데 왜 이렇게 발이 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쁘게 말 안 해도 정신 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내 친구랑만 이렇게 말할 것 같긴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의 어떤 윤리를 좀 확인을 해봅시다. 사회적 소통 윤리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추가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자, 사회적 소통 윤리를 확인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점들을 예의상 지켜가며 이야기를 해야 하냐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한심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고요. 또 가짜 뉴스가 안 되겠죠. 그래서 거짓된 정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면 안 되겠죠. 그 주변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싸우는 장면? 대충 그 밑에? 하는 대로 쓰세요. 저 여기다 쓰고 있어요. 그래요? 마음대로 쓰세요. 뭐 알고만 있으면 되죠. 즉 사실관계 확인을 잘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되죠. 그래야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좀 없을지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본인의 말이 미칠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막 현우야 너는 왜 숙제를 안 해오니 진짜 한심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 말이 영향이 생겨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우는 한심한 아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되면은 피해를 주는 내용이 내 말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난 심지어 비난한 거니까 존중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인생이 나아가는 일을 별로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친구 관계도 여러분들은 중요하니까요. 이왕이면 다들 착한 말을 하시면서 친구 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뒤에 학습 활동 한번 채워볼 겁니다. 조정 과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학습 활동 1번에서 입장을 조정하는 과정, 요거 내용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2분 정도 드릴게요. 정리해 오세요. 근데 저 희망고는 미래시의 합의 행정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일단 원급이 되진 않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주민 대표가 공무원이 돈 높은 사람 아니야? 근데 시민들이 투표하잖아요. 일어서면 그냥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시민들이 투표하잖아요. 이렇게 또 대의민주주의랑 그런 겁니다. 이거 만약에 안 들어주면은 분명 행정부 자체에서 문제가 좀 번질 거라서 그걸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걸? 어쨌든 이게 공무원의 말이더라도 공무원의 말은 수직관계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시장까지 간단 말이야. 근데 시장은 뽑는 거잖아요. 참고로 분명 영향력이 있답니다. 애초에 첫 번째 협상 대면에서 연장 계획 발표회까지 열었었는데 조금 뭐 놀았냐 이런. 힘들죠. 여러분 그 산사모에 들어가면 시에게 바란다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요? 가끔 구경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시에게 하고 싶은 말, 시하기에 바란다 이런 느낌이야.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글을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 그러게 투표를 잘하셨어야 라고 달려요. 보통. 그래도 여기 협상은 그래도 읽을만 하네요. 존중을 하면서 대하는 게 아니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아. 지루하진 않네요 내용이. 원래 협상이 약간 근데 원성이 높아지는 그런 재미가 여기 너무 근데 너 학교에서 안 해? 협상? 싸움보다는 이제 그냥 목소리 알싸움. 소리가 이게. 근데 이거 약간 토론식으로 안 해? 학교에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근데 막 과학 시간에 그런 게 있거든요. 과학 문제가 좀 논의하고 이런 거 있는데 쌤이 시험 끝나고 해볼까 하긴 하는데 과학 시간에 와 진짜 재미없겠다. 이런 말 하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미친다. 과학은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 퍼지니까 재밌지 않을까요? 흥미롭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 얘들아. 오늘 열심히 해보세요. 미래시 공무원 의견에 희망고 주민대표가 반박하는 그죠? 뭐 이렇게 보면 반발이죠. 거절해야 되니까. 거절할 만한 이유를 제시한다는 건 반발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주택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반박한 거죠. 여러분.
전혀 놀리는 거 없어서 그냥 안녕하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논리를 얘기하지 않죠. 그냥 싫다고 무조건 네 말이 틀렸어. 여기 너무 정중해서 지금 승준아 뭐라고? 승준아 뭐 한다고? 승준아 네. 답을 적지 않는다니 정말 한심하구나라고 말하면 안 되겠어? 다 했어?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갖다 하셔도 이미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써요. 뭘 길게 쓰니? 여러분이 간단하게 쓴다고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출연반이랑 유자분은 잘 채웠나요? 그래. 그래 알겠다. 신분의 계열 다음 주는 쪽지 시험 봐야겠다. 저희 카오스 연재 카오스 오늘 해야겠다. 이거 끝나고. 아니에요 1등 보였나요? 1등 하고 일찍 보내줄게. 몇 분이요? 카오스 봐봐. 이거를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상징은 하고 파악하고 1등만 바로 보내줄게. 그 밑이요? 모의고사요 그 밑은 안 보내줄 거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지. 10시에 10시에 가는 거지. 그게 남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니? 대략적으로 저를 3번고 시켜왔더니 1등이 보통 40분에 가게 되고요. 2등이 45분, 3등이 50분. 남는 시간에 혹시 뭐예요? 틀린 문제 오답 받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악랄한 건 하지 않아요. 그럼 남겨서 뭐 해요? 남겨서 문제 풀기 하죠. 나가서 애들 노래 부르는 거 듣고 아 그러네. 너희 노래도 불러야 되는 아 거야. 그럼 노래를 먼저 불러요. 그래야겠다. 노래는 모두에게 공평할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니까 노래를 청취할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죠. 자, 되게 청음회처럼 청음이죠 이거는. 자 봅시다. 빈칸 세워볼게요. 미래시 공무원 첫 번째 쟁점입니다. 수정한다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세계나 있고 자연으로 묻어나는 건 바라지 않는다가 주민들의 입장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동기죠. 자연을 즐기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는 게 근원적인 동기인 거야. 자 그래서 주민들이 생태 복합시설 건설에는 찬성인데 그렇지만 산책과 여가를 즐기고 싶은 주민들의 바람은 충족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책로의 폭을 넓히자라고 제안을 하죠. 자 그랬더니 이래서 공무원이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존 산책로 보수를 제안했습니다. 그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희망구 주민대표 2개 봤어요. 산책로 폭을 넓히자는 것을 제안하고요. 그 앞에는 생태 복합시설 건설은 찬성이지만 사랑촌에서 산책과 여가를 즐기고 싶은 주민들의 바람은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 폭을 넓히는 것을 제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협상으로 양측이 얻은 이익을 정리하고 협상의 중요성을 얘기해 볼 겁니다. 자, 미래시의 이익은 뭐예요? 그래요. 보수시 산책로 연장 취소 그죠. 산책로 연장 계획 취소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천에 서식하는 수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들이 얻은 이익인 겁니다. 자, 그럼 희망구 주민 측이 얻은 이익 두 가지는 뭐예요? 보수하는 거랑 생태 복합 그죠. 생태복합 시설이랑 낡은 산책로 보수 이 두 가지가 이들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들이 처음에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이익을 얻으면서 끝난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서로의 이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협상은 서로의 이익을 지키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협상은 서로의 이익을 지키는 의사소통 활동. 또 만약에 협상을 안 했다면
그 철민 TV 그것처럼 점점 더 갈등이 커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협상을 통해서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 대립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갈등을 해결하는 의사소통 방법인 거죠. 그러면은 협상의 이유는 서로의 이익을 지키는 것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걸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태도는 꼭 협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 양보도 해야 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 자, 협상 후에 일어난 일을 보고 사회적 소통 과정에서의 말의 영향력을 알아볼 거래요. 자, 철민의 행동이 친구들에게 미친 영향이 뭐죠? 3번이야, 3번. 18번 3번. 그죠? 그래서 어떤 민수는 미래시 우리 집에 항의하는 글을 쓸 뻔했고요. 친구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고요. 소연은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화를 내게 됐죠. 다 써야 돼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라 쓰면 예, 쓰세요. 그렇게 다 쓰세요. 민수의 경우 그리고 친구들의 경우 소연이의 경우 다 써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쓰기 귀찮다. 이거 거짓 선동하면은 어. 저기 처벌 받죠. 학생이 선동하면 응. 저기가 그거지 생교육인가? 어? 생활교육이요. 아 진짜? 근데 뭐 처벌 받지 않을까? 너희 촉법은 아니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처벌을 보통 어렵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명예훼손이든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허위를 한 것 때문에 생긴 명예훼손이든 민사잖아요. 민사는 최소 3년이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연예인이야. 그게 아니면 진짜 오래 걸릴 때 보통 소송을 안 합니다. 그냥 요걸 좀 보고 끝나는 거고 이사를 가면 끝나는 일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비슷한 사례를 얘기해보래. 이거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한 연예인이 학력을 속였다는 거짓 소문이 퍼진 적 있어. 오! 본인 얘기인가요? 홍진영? 홍진경 아니야? 영웅이야. 이거 홍진영 그거 논문. 아, 논문? 아버지가 대신 써줘서 사실 그건 사실이잖아. 뭐야? 김건희? 이거 연예인. 연예인은 아니죠. 이거 살짝 동영상 빼셔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세다. 학력 소개했다는. 나 학력 그 취소, 설계에서 맞죠. 취소됐잖아. 연예인 아니잖아, 설계서. 준 연예인이었죠. 너희 모르는구나, 이거. 너희 그 타진녀라고 알아요? 타블로예요, 이거. 너희 모르는구나. 왜냐면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일이라서 그래요. 이 사람의 학력을 소개. 타블로가 스탠포드 나왔거든? 스탠포드 맞나? 아, 옥스포드구나. 옥스포드 나왔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사람이 가짜로 안 다니는데 다닌다고 했다라고 소문이 퍼진 거야. 그때 당시 인터넷에서. 그래서 막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러면서 타진용 카페가 막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서 사실을 드러내면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나왔던 거 같아요. 되게 까마득한 얘기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진짜예요, 진짜. 자, 그래서 옥스포드를 가고도 욕을 먹네. 아니 불쌍하잖아. 옥스퍼드 가는데 욕 먹는 게? 우리 꼭 대학을 잘 가야 될까 했나? 혹시 몰라 너 나중에 좋은 대학 갔는데 누가 거짓말 아니야? 이러면서 선동하면 어떡해. 성원이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러면서 잘 가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도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연세대라고 하면은 원주 출신인지 신촌 출신인지 물어보잖아요, 맨날. 맞아요. 고려대 서울통계정캠. 그래서 그 유튜버 중에서 이한신호 알아요? 이한신호 몰라? 그 이한신호 몰라? 그 이한신호 진짜 유명한 영상이 있거든? 뭐냐면은 곧 시험 문제들이 산업계에 들이닥칠 문구가 있어. 하지만 명심의 친구 줄 건 줘. 그거 몰라? 뭐라고요? 뭐하는 사람? 그 사람 약간 틱톡 하는 사람 같은데 리스나 그 사람이 약간 다양한 형태의 되게 혼모축 영상을 진짜 많이 올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아이 그 친구들한테 그 시험에 대한 조언을 해준 영상이 있어. 그래서 곧 시험 문제들이 4개 들이닥칠 예정이구나. 하지만 기억해 친구 줄 건 줘. 이러면서 그 대신 남은 것들을 모두 빠짐없이 배워내야 해. 이렇게 조언하는 게 있단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래서 누가 댓글에 그래서 본인은 원주인인가요? 신촌인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촌이 아닌 거임.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왜 원주 나왔으면서 이렇게 공부 조언을 하냐라고 뭐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잘못은 아니죠, 근데 그게.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사람들이. 약간 인생 조언으로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자, 아무튼 여러분 찾아보세요. 근데 확실히 1학년들이 잘 모른다. 이거 2학년은 내가 2학년이라고 말할 때 순간부터 바로 엎드리거든. 웃음 참으려고. 근데 1학년 친구들은 아직 덜 찌들었구나. 릴스와 쇼츠와 이런 것들에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아민이 금방 안 하는데? 아민 그만 봐. 인터넷 그만하세요. 뭐 아무튼 그런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학력으로 사람을 그렇게 뭐라 한다는 게. 자, 사회적 소통률을 고려해서 빨리 고쳐봅시다. 뭐라 고쳐야 될까요, 이거?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러면 안 되지. 너 덕분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안 되는 친구들이 그런 일이 앞으로 그쳐졌으면 좋겠어. 고급 용어다. 미디어 리터러시.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죠. 모든 사람의 생기부에 들어갔던 말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그런데 미디어 리터러시를 잘 풀었으면 되는 거야. 철민아. 나는 네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확인을 잘 해서 올려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너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를 해라. 그런 거 하면 되겠죠, 여러분. 아니 너무 진지하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장래 희망이 미디어들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고급 용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협상 끝난 거고요. 이제 교과서 더 없겠지, 설마. 다 한 번씩 확인하긴 했어요, 시험범위랑. 이렇게 하면은 교과서 끝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협상이라는 단원이 합법 지문에 또 모의고사에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그거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 푼 다음에 훈민정음 한번 카운트하고 집에 빨리 갈 사람 한번 선정해 볼게요.